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뭐 아까 이제 비수기도 말씀드렸는데 뭐 여름이나 이럴 때는 그냥 상담만 하고 가시는 분이 많은데 이게 추석 지나고 명절 지나고 이제 상담하시는 분은 실제로 이혼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분들은 이제 참을 만큼 참았거든. 네. 참을 만큼 참아서 이제 결심하고 오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실제 이혼 뭐 접수하시거나 아니면 뭐 소송까지 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이제 촬영일 기준으로 이제 며칠 뒤면은 이제 추석 연휴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명절이기도 해서 참 기분 좋은 날이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명절 때문에 또 스트레스 받는 분들도 많고 그래가지고 참 뭐 안타까운 일이지만 또 뭐 이혼 상담 이런 일들도 좀 많아진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인철 변호사님 모시고 뭐 결혼, 연애, 뭐 이혼 관련해서 또 다양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제가 또 이제 명절에 이제 또 추석쯤 해가지고 한번씩 또 모시고 있는데 근데 저희 채널에 뭐 부동산 관련된 얘기를 하는 곳이긴 하지만 네. 이게 또 대부분 또 이제 30, 40 뭐 이런 분들도 많이 보시고 이제 뭐 50대 이런 분들도 보시다 보니까 명절 때만 되면은 진짜 다 그 뭐 이혼 이런 게 지금 그 예전 영상들도 설날 때 막 갑자기 막 조회수 올라가고 막 그래요. 이게 다 사람 사는 얘기 아닐까요? 뭐 부동산도 그렇고 그러니까요. 뭐 결혼 이혼 다 사람 사는 얘기니까 그래서 네.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진짜 또 아마 이번에도 또 많이들 보실 것 같기도 한데 네. 어쨌든 지금 이제 뭐 설 이후로 뭐 추석 이후로 해가지고 항상 그 뭐 이혼이 막 급증한다 뭐 이런 뉴스들이 막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유의미하게 그런 통계가 나오는 건가요? 실제 맞아요. 저도 이제 통계를 찾아봤는데 제가 이제 체감상으로 느끼는 것도 네. 설이나 특히 추석 지나고 이제 이혼 상담이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실제 통계에서도 이혼이 제일 많은 월이 10월이래요. 10월 추석 지나고 때. 그 다음에 11월, 그 다음에 이제 설 이제 지나고 뭐 2월이나 3월 뭐 이렇게 이제 많다고 하니까 네. 실제 통계상으로도 이혼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게 어떤 참다가 이렇게 폭발하는 시기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뭐 여름 이제 휴가 때는 좀 참죠. 여름 네. 휴가 때는 뭐 놀러도 가고 하니까 그때는 이것도 이혼 안 하는데 휴가 지나고 하자. 비수기예요 여름휴가. 예. 그렇구나. 근데 이제 추석 이제 명절 되니까 이때도 이제 마지막 기회다. 뭐 이 인간이 잘하는지 뭐 이제 시댁이나 저가에서 그래도 뭐 이번 명절에는 잘 넘어가겠지. 근데 역시나요. 가니까 뭐 맨날 그냥 뭐 고부 갈등, 장사 갈등 뭐 폭발해가지고 안 되겠다. 이제 추석 지나고 접수해야지. 뭐 이렇게 결심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럼 이거 이혼도 어쨌든 성수기와 비수기가 네, 있는 있어요. 거고. 그러면은 여름은 어쨌든 좀 적고 그다음에 네. 아까 말한 명절 뒤로 해가지고 그렇죠. 직후로 해가지고. 맞아요. 그러면은 여전히 그런 분쟁이 좀 많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그게 예전에는 뭐 정말 막 심하게 막 그렇게 막 시어머니 뭐 이런 거 막 고생도 하시기도 했는데 요즘엔 그래도 조금 뭐랄까 시대가 좀 바뀌었다는 생각도 들 텐데 여전한가요 이게? 뭐 바뀌긴 했는데 뭐 네. 그래도 여전히 뭐 고부 갈등도 많고 요즘에 특히 이제 장사 갈등이 많아서 남편분들이 하소연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제 뭐 시어머니가 막 구박했다, 뭐 시아버지가 벌써하게 한다 이런 경우가 많아. 요즘도 그런 경우 있지만 요즘에 이제 장모가 너무 이제 사위를 막 쥐잡듯이 잡는다, 아니면 장인이 너무 막 나를 무시하는 것 같다, 뭐 이렇게 해서 남편들이 오히려 좀 호소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그래도 이제 남편분은 뭐랄까 그냥 뭐 이렇게 출근도 하고 뭐 이러다 보면은 뭐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분쟁이랄까 뭐 그게 뭐 많지는 않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게 막 되게 뭐 아이를 참을 봐줘요. 상공사공이면 이제 아이가 있잖아. 아이를 이제 봐주시니까. 보통 이제 장모님이 와서 이제 많이 봐주시거나 아니면 가까이 살아요. 처가집이 그렇죠. 가까이 어쩔 수 사니까. 없이 처가에 가까이 사니까. 뭐 예전에도 처가는 벌써 좋다는 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처가랑 가까이 사니까 아무래도 가까이 살면 좀 갈등이 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뭐 계속 와서 장모님이 이제 간섭하는 거예요. 아니 자네 이게 뭔가 좀이라도 늦게 들어오면 이제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왔나. 거기다가 이제 우리 남편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 쥐꼬리만 와요 가지고 우리 왜 딸을 고생시켰냐. 이걸 와이프한테 들어도 힘든 그러니까 얘기인데. 이게. 장모한테 들으면 이거 자존심 상해서 못 참아하거든. 그럼 이게 예전에는 좀 시댁에서 가까이 살고 뭐 이래서 좀 네. 시댁과의 갈등이 맞아요. 많았다 그러면 이거는 요즘에 이제 반대가 됐어요. 그럼 결국에 이제 가까이 사는 어떤 그 부모 세대와의 갈등 뭐 이런 그렇죠. 거라고 봐야 되는 네. 건가요? 근데 이제 부모님들도 할 말이 있는 게 뭐냐면 사실 요즘에 또 집값이 비싸잖아. 우리 아까도 집 얘기 잠깐 했잖아. 집값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사실 뭐 우리 3040분들 뭐 젊은 분들이 결혼할 때 본인의 자력으로 집을 사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해요. 그렇잖아요. 전세도 얼마나 비싸요.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부모님 찬스, 부모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몇 억을 들여가지고 집을 뭐 마련을 해주시거나 이제 뭐 도움을 주시면 부모님 입장에서 무슨 생각을 하면 이거 내 집이다. 거의 내 지분이 많다. 사실상. 그렇죠. 사실상. 그러니까 그 집에 대해서 뭐 그냥 비밀번호도 그냥 당연히 알아서 들어가는 것도 당연하고 이 자녀들 뭐 사위 뭐 며느리의 결혼 생활에 당연히 지분권이 있기 때문에 간섭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 생각이 또 틀린 건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 많은 그렇죠. 돈을 투자해서 결혼을 시켰으니까. 그러니까 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뭐 돈을 뭐 아예 안 주고 뭐 그랬으면 약간 뭐 그러니까. 왠지 미안한 마음도 좀 있고 하니까 좀 그래 그렇죠. 뭐 잘 살아라 이렇게 하겠지만 내가 해준 게 그러니까 얼마인데.
미국에는 고부 갈등 없잖아. 왜냐면 미국 사람들은 네. 자녀 뭐 갈등 안 사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간섭도 안 하거든. 그냥 너희들 알아서 살아라. 아 근데 제가 그 통계를 보니까 이제 부모님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결혼을 하겠다라는 네. 그 사람들이 한 7-80%는 돼요. 거의 그렇겠죠. 조금이라도. 네. 근데 같이 살거나 뭐 이런 거는 싫다가 거의 90%. 그 같이 살기 싫어. 그러니까 돈은 받고 싶지만 사실 뭐 이렇게 간섭은 안 받고 싶은 게 맞아요. 이제 이 마음인데 네, 맞아요. 이게 부모 세대님들은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없다. 당연하죠. 자기가 그렇게 많이 일종의 투자인데 네. 요즘 주식 투자하거나 부동산 투자하면 가만히 놔둬요? 계속 공부하잖아요. 계속 간섭하고. 그러네. 그렇잖아요. 계속 차트 보듯이. 그러니까. 얘네 잘 살고 있네. 네, 잘 자고 있나. 근데 요즘에 또 이제 반반 결혼 뭐 이런 것들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처가 쪽에서 지원도 좀 많아지죠.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애 낳으면 어쩔 수 없이 좀 시댁보다는 처가에서 더 좀 도움도 의존도 하고. 많이 하고. 그렇게 생각하면은 실제 처가 지분이 좀 많아지니까 그렇죠. 사위한테 좀 뭐라고 하는구나 이제. 그렇죠. 그러면은 사위들 입장에서는 좀 참아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왜냐면 어쨌든 도와주시니까. 그렇죠. 근데 그걸 못 참고 이제 네. 확 지르는 아, 그렇죠. 분들이 요즘 많아진 거예요. 네, 네, 네. 어. 뭐 참는 것도 한계가 있다. 몇 번은 참으셨겠죠. 참는 것도 한계가 있는데 이게 계속 부딪히다 보니까 못 참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그게 또 습관이 안 됐거든요. 우리 남자들이 예를 들어서 뭐 독립해서 살거나 아니면 네. 뭐 어머니한테 잔소리 좀 들었죠. 어머니 잔소리는 좀 참는데 네. 아내 잔소리까지는 참어. 근데 장인 장모 잔소리는 도저히 못 참겠다. 자존심도 세시잖아. 또 그러네. 남자분들이. 어찌 보면 좀 아주 그냥 단순히 얘기하면 그냥 남이었는데 그렇죠. 남이었던 분이 결혼한 지 한 2, 3년 됐다고 갑자기 나한테 그렇죠. 막 우리 뭐라고 하고. 엄마도 안 하는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구나. 그러면은 그거를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이혼을 한다 그러면 뭐 양육도 해야 되고 뭐 이런 스트레스가 많을 텐데 그거보다도 이게 더 세다는 느낌이 그렇죠. 예, 뭐 이혼하고 나서 뭐 그건 나중 문제고 일단 내가 못 살겠으니까 내가 못 참으니까 뭐 이혼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실제 뭐 상담도 하시고 변호사로 이제 뭐 그 소송도 하시니까 뭐 상담 정도만 하고 그냥 한풀이 하고 가시는 분들이 많은 건지 아니면 진짜 이거 끝까지 막 가겠다 막 하는 건지.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뭐 아까 이제 비수기도 말씀드렸는데 뭐 여름이나 이럴 때는 그냥 상담만 하고 가시는 분이 많은데 이게 추석 지나고 명절 지나고 이제 상담하시는 분은 실제로 이혼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분들은 이제 참을 만큼 참았거든. 네. 참을 만큼 참아서 이제 결심하고 오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실제 이혼 뭐 접수하시거나 아니면 뭐 소송까지 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그럼 예전에는 좀 참고 산다 이런 것들 좀 있었는데 지금은 좀 뭐랄까 안 참는 건가요? 못 참는 게 아니라 안 참는 개념으로. 근데 시대 변화가 생긴 거죠. 왜냐하면 네. 본인의 행복이 중요하다. 물론 뭐 이제 주변의 사람들의 그 시선, 네. 체면 이런 것도 중요하고 자녀들이 또 이혼하면 또 상처받을까 봐 이것도 중요하지만 내 인생이 중요한 거 아니냐. 내가 행복해야지. 왜 내가 불행하게 사느냐. 이렇게 이제 특히 이제 우리 젊은 분들 이제 2030, 3040 분들이 그런 생각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별로 안 참으세요. 나는 뭐 이 정도는 난 참을 만큼 참았기 때문에 이혼하고 잘 살겠다. 또 이제 방송이나 이런 거 영향이 많는 것 같아요. 요즘 방송 보면 또 이혼하셔가지고 다시 이제 돌싱 분들 많이 나오시잖아요. 돌싱 관련 콘텐츠가 네, 잘 굉장히 나와요, 많으니까 이혼해서 저렇게 잘 살고 재밌게 잘 사네. 내가 근데 왜 이렇게 불행하게 살지? 그래서 좀 그런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이제 결혼한 생활은 뭐 5년, 10년이지만 남은 그렇죠. 인생이 앞으로 4, 50년이다. 이런 생각에. 생각해보세요. 이제 100세 인생인데 이제 30대 결혼했는데 안 맞는데 70년 같이 살아야 된다 생각해. 그런 마음. 그렇게 되면은 거꾸로 이제는 그 이제 이혼을 이제 결심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한 뭐 장소 갈등 얘기도 하셨지만 그래도 원인의 어떤 뭐 종류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순위도 있고 어쨌든 제일 많이 하는 게 부모님과의 어떤 트러블인가요? 아니면 그래도 여전히 뭐 와이프 남편과의 어떤 트러블? 뭐 이제 당연히 이제 부부 간의 갈등이 제일 중요하죠. 이제 고부 갈등이나 장사 갈등이 있어도 네. 중간에 이제 남편이나 아내가 잘 그거를 이제 중간에 이제 컨트롤을 해주면 중재를 해주면은 그걸 잘 넘어가거든요. 대부분이 컨트롤하지 못하세요. 그래서 남편은 이제 엄마 편, 이제 아내도 이제 본인 엄마 편, 친정 엄마 편. 당신 좀 참어. 그러니까 이렇게 똘똘 뭉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족이 돼가지고 남편 집안, 아내 집안이 모여서 이게 나중에 집안 싸움이 돼요. 만나서. 집안 싸움. 이제 사돈끼리 싸우는 거야. 이거 완전 볼생사하는 거죠. 막장까지 가는 거예요. 하긴 뭐 예를 들어 뭐 장소 갈등이어가지고 뭐 장모님이 뭐 뭐라고 할 때 예를 들어 아내가 엄마 그딴 소리 짜지 마 막 하면서 막 화를 내주면 그렇죠. 우리 남편 남편이 든든하지. 기분이 얘가 뭐 그래도 좀 대표님이구나. 풀리고 하는데 거의 그게 그런 아니라 사람 못 봤어. 엄마 말 잘했다. 그렇지. 같이 공격하면은 네. 아주 미치는 거죠. 같이 공격하는 게 아니라 부부싸움은 전화를 해요. 엄마 이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했어. 그리고 이제 혼내줘. 친정 엄마가 가까이 사니까 쪼르르 오잖아. 그럼 자네 이게 뭔가. 도망갈 데도 없네. 그럼 남편도 전화해 뭔가에. 그러면부터 이제 시어머니 오고. 그리고 이 신혼집에서 생각해봐요. 네. 장인장모 오시고. 그다음에 거기서. 시부모님 오셔가지고 자기들 평만 들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싸움이 된다니까.
근데 이게 어찌됐든 이게 잘 살으라고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잘 살아라라는 어떤 그런 마음도 그러니까. 있으실 텐데 그게 왜 그렇게 되는 건지 참 그것도 의문이긴 그러니까요. 한데. 예. 그럼 혹시 그 뭐 이렇게 소송하시면서 그런 장서 갈등이든 뭐든 그러니까 부모님의 시선에서 왜 내가 그렇게 했다라고 뭐 말하시는 어떤 이유가 있나요? 뭐 잘 되라고 했다? 아니면 그냥 뭐 화가 나서?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부부싸움을 하면은 아내가 잘못한 경우도 있고 남편이 잘못한 게 보이잖아요. 저희 전문가 입장에서. 근데 그러니까. 부모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야, 뭐 남자가 좀 늦게 들어올 수도 있지. 팔이 안으로 굽는 결국 판이 안으로 굴 수 없거든. 그러니까 네. 누구보다 잘하실 거 아니에요. 본인의 자식이니까 그렇지. 자식의 단점을.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자기 자녀는 자기가 이제 보호해야 한다 이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하지 자기 자식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경우 거의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너 왜 안 참고 사냐? 뭐 그냥 이해해주면 안 되냐 이런 식으로 그냥 넘어가려고 하시는 거군요. 정말 제대로 된 부모님 같으면은 따끔하게 혼을 내셨어야지. 야, 너 그러면 안 된다. 아내한테 잘해야 된다. 아니면 뭐 이서방이 뭘 잘못했니? 이서방만한 사람 없다.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사위 편을 들고 며느리 편을 들면 그래줘야 이게 잘 되는데. 되거든. 아, 그런가? 내가 좀 잘못했니?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엄마 아빠가 자기 편 드니까 네. 더 신나는 거야. 이거 내가 잘못한 게 없지. 그러면 야, 너 그리고 왜 살아? 그냥 이혼해. 막 그렇게 부추긴다니까 오히려. 오히려 부모님이 예전에는 참고 살라고 했잖아요. 네. 요즘에 특히 아내분들 젊은 분들이 아내분들 하면 거의 혼자 오시지 않고 부모님은 같이 와요. 네. 그러니까 부모님이 도저히 못 살겠으니까 그냥 이혼 시켜주세요 막 이런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은 저 갑자기 궁금함인데 그렇게 해서 이혼을 했는데 결국 부모님이 야 이혼해 해가지고 했는데 괜히 이혼시켰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혼해가지고 괜히 이혼했다는 경우는 거의 못 봤어요. 예. 우리 잘했다고 해야지. 진작 할 거야지. 이혼은 그냥 싸움 수준이 아닙니다. 이혼해서 나 변호사님 왜 저 멀쩡한데 왜 이혼시켰어요? 그런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요? 이혼이면 정말 극한의 어떤 그 스트레스가 그렇죠. 있는 거고. 우리 변호사님까지 오신 분들은 할까 말까 고민하신 분들도 그냥 이혼하기 잘했다 이러신 분이 많지. 왜 괜히 이혼했네? 왜 변호사님이 왜 나 이혼 부추겨서 그런 경우 한 번도 못 들어봤어. 저 요즘에 그런 것도 있거든요. 뭐 반반 결혼 막 이러면서 많이들 반반 결혼.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우리 집 한 번, 너네 집 한 번. 이번 뭐 설날에는 너네 집 먼저, 추석에는 우리 집 먼저. 이거 가지고 그냥 철저하게 반반으로 가는 것들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그 뭐 한 번 삐끗하고 그러면서 뭐 왜 저번에 갔는데 또 너네 집 먼저 가냐 하면서 막 그런 것 가지고 싸우기도 많이 하나요? 일종의 룰을 정한 거 아니에요? 부부간에 뭐 딱 반반하자. 5대5 무조건 뭐 모든 비용도 5대5 하고 정말 뭐든지 시간도 칼처럼 딱딱 맞춰서 뭐 시댁에 뭐 예를 들어서 뭐 10시간 갔으면 처가 10시간. 근데 부부간 어떻게 딱 그렇게 되냐고요. 사정 변경이 생기잖아요. 뭐 조금 처가에 더 갈 수도 있고 시댁에 더 갈 수도 있고 비용이 조금 더 물론 룰을 정하는 건 좋은데 항상 이제 법에도 항상 원칙이 있으면 예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부간에는 조금 이렇게 유연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칼같이 지키면 그거 가지고 또 싸워요. 그럼 이혼할 때도 딱 왜 이거 안 하느냐 딱 칼같이 정해서 막 너무 어떻게 보면 뭐 인간미가 없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뭐 그런 것들은 이혼 사유로 대상이 되는 건가요? 뭐 예를 들어 5대5로 하기로 했는데 안 지켰다. 4.5대 5.5다. 아마 그것만 가지고 이혼사는 안 0.5가 너무 억울해 되겠는데. 죽겠다. 근데 뭐 그것 때문에 갈등이 심하면 결국 이혼까지 가더라고요. 그런 건 이제 보통 합의로 합의로 가는 거예요. 합의할 때도 딱 합의서대로 하면 되겠죠. 그런 분이 또 혼전계약서라고 또 작성하면 많아요. 그런 분들이. 뭐 어떻게 하자. 혼전계약서가 뭐 우리나라는 효력이 없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미국은 이제 프리마리터 어그리먼트라고 해서 이제 프리너비라고 하죠. 근데 효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은 다 계약이 중심이 되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물론 이 계약은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혼인 전이잖아요. 이혼을 준비해서는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뭐 이혼해가지고 재산 분할은 뭐 남편이 다 갖는다 뭐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실제로 제가 상담한 경우에도 재벌 이사가 왔는데 본인 명의 재산이 수천억이야. 근데 혼전계약서를 작성해달래요. 근데 이제 여자는 이제 평범한 여자인데 그래서 집에서 반대를 하니까 난 정말 결혼해야겠다고 하니까 혼전계약서를 작성하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그래서 가져왔어. 어떻게 그러면 작성하겠지? 본인 명의 재산은 이혼해도 한 푼도 안 준다고 써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안 된다는 거죠. 너무 그건 부당하고 너무 부당하기 때문에 우리 그 법원 판례도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혼전계약서 효력이 없다. 다만 이제 참고 자료는 되겠죠. 그래서 뭐 그런 경우도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혼인 신고 후 계약은 성립이 되나요? 혼인 신고 후도 아직은 이혼이 그 문제가 안 되면은 효력이 없고 언제 효력이 있냐면 우리 이혼하자 그때 효력이 있어요. 그럼 그건 뭐 그러니까 이미 끝났는데. 이미 끝났는데 근데 아직 결혼 생활이 유지 중에는 우리나라에서는 혼전계약은 효력은 없어. 그냥 참고 자료일 뿐이에요. 그러면 그냥 말 그대로 그냥 그렇게 동의를 한번 했었던 거 그렇죠. 정도를 그 정도. 고려해서 뭐 판례를 본다. 참고 자료일 뿐이죠. 또 왜냐면 제가 요즘에 보니까 이제
부모님이 지원해줘가지고 이제 집을 딱 얻어가지고 네. 이제 보통 전세도 시작하고 그렇죠. 뭐 이렇게 하시는데 그렇죠. 이제 반대로 이제는 그 처갓집에서는 뭐 예를 들어 뭐 2억을 지원해줄 수 있다면 너네 집에서도 2억을 가져와라 뭐 이렇게 막 서로 막 그거 그걸 또 맞추는 게 있더라고요. 네, 근데 또 네. 이제 집안마다 또 경제력이 다르다 네, 보니까 맞아요. 또 뭐 한쪽은 못 태울 수도 있고 네, 뭐 네. 며느리가 못 태울 수도 있고 이런 네.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 가지고 뭐 참아서 결혼했다가 네. 이거 도저히 뭐 이제 네. 그 집값 올라가고 이러면서 네. 너 그때 안 줘가지고 이렇게 된 거다 하면서 네. 그걸로 헤어지는 분들 막 있고 하던데 정말 많아요. 그게 많아요. 예, 이게 멀쩡하게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연애 뭐 3, 4년은 아무 문제 없이 하다가 이제 결혼 준비 과정에서 뭐 10배 많이 싸운다고 하거든요. 네, 네. 그게 이제 현실을 닥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특히 이제 돈 문제죠, 결국에는. 뭐 집을 뭐 남자가 꼭 해야 되느냐 아니면 뭐 반반하면 여자가 꼭 반을 해야 되느냐 혼수를 얼마큼 해야 되느냐 그거 가지고 굉장히 분쟁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너무너무 이제 분쟁이 많은데 네. 이미 청첩장은 다 찍었어요. 네. 한 달 후에 결혼이에요. 네. 그러면 대부분의 그 커플들이 결혼을 할까요? 파할까요? 결혼하는 거야? 결혼 강행해요. 아, 대부분. 우선은 이미 헤어질 걸 알고도. 이미 파탄 날 거 알고도 이 체면이 뭔지 체면 때문에. 이미 다 알렸잖아. 청첩장까지 네. 다 찍고 예식장 다 예약했잖아. 네. 그러면 강행하더라고. 아니 뭐 아직겠지. 일단 결혼을 하자. 그런 부분은 거의 대부분 또 이혼하시는 것 같아요. 네. 결국에는 깨지거든.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차라리 파혼하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뭐 양해를 구하고 청첩장 뭐 찍어도 뭐 양해 구하고 예식장 물론 위약금 내야겠죠. 그래도 네. 이혼하는 건 일단 덜 손해잖아요. 아, 그래서 차라리 파혼하는 게 낫다. 네. 보이거든요. 이게 평상시에 사실 연애는 모르죠. 그냥 뭐 맛있는 거 먹고 영화 보고 어떻게 알아. 근데 이제 아니 돈 문제 나오고 그러면 이제 그 사람과 이제 그 사람의 집안의 그런 가풍이 나오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면 돈 얘기가 나오면 나오면 이제 가풍이 나오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의 집안이 정말 돈을 아니 물론 돈이 중요한데 네. 그게 가치가 얼마나 가치를 매기느냐 그런 거가 다 나오거든요. 그럼 그때 냉정하게 결정을 하셔야 돼요. 아 아니구나. 그리고 정말로 예를 들어서 뭐 10억짜리 집인데 남자가 반반하면 아내한테 5억 해야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잖아요. 근데 네. 아내 집에서 도저히 5억을 할 수가 없다. 근데 그거를 꼭 해야지 결혼한다. 그러면 못 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계속 싸우거든요. 어떻게 해가지고 막 마련해서 억지로 결혼하면 또 부부싸움 할 때마다 그거예요. 남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 내 집에서 나가. 대부분 그래요. 왜 내 집에서 왜 당신 집이야? 아 네가 해온 게 뭐 있어. 그렇거든. 그럼 나가. 그거 얼마나 서럽겠어요. 그렇죠. 네. 아, 그런 것들이 쌓이다가 네, 명절에 그렇죠. 딱 폭발하는 거야, 이제. 왔니 하면서 뭐 바로 이제 눈빛 안 네. 좋고 막 너 요즘에 우리 아들한테 뭐 이렇게 네. 한다며 하면서 막 또 막 혼내고 야 막. 네가 뭐 해왔어. 그 얘기 또 해. 근데 이거를 또 설날에 또 겪으려니까 그냥 끔찍한 이번에 거지. 그만하자. 네. 이런 생각들을 하는 네, 거예요. 그리고 빈몸으로 나가. 꼭 하시는 말씀이. 빈몸으로 나가. 맨몸으로 나가. 빈손으로 나가. 아 그래요. 그러면은 결국에 이제 그렇게 뭐 다툼도 많겠지만은 아까도 이제 부모님 얘기해 주셨는데 어떤 그 시누이나 뭐 이런 뭐 형제자매들과의 어떤 갈등 뭐 이런 것들도 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뭐 예전보다 시누이 갈등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건 뭐 없었어요. 시누이 갈등은 좀 물론 아직까지 있긴 해. 예전보다는 좀 많이 없어진 것 같고 아직까지 비교하는 건 있겠죠. 야 뭐 얘는 뭐 해왔는데 너는 왜 안 해오냐 이렇게 비교하는 네. 거 좀 있는데 뭐 시누이가 막 괴롭히고 그런 건 좀 많이 좀 사라진 것 같아요. 요즘에는 네. 아무래도 다들 바쁘게 사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직계네요. 그 말 그대로 이제 부모와의 어떤 자기의 맞아요. 어떤 그런 직계. 것들, 이제 네. 며느리와의 어떤 네. 뭐 이런 거, 네. 사위와의. 맞아요. 아, 그러면 그게 더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건가요? 이게 점점 더 많아지는 건가요? 아니면은 조금 뭐 좀 진정상. 뭐 이제 시부모와의 갈등은 약간 좀 줄어드는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장서 갈등은 좀 계속 늘어나는 거 앞으로 늘어날 것 같아요. 우리 또 요즘에 또 딸들이 귀하잖아요. 네. 딸들 외동 딸들 있고 딸들이 귀하니까 또 이제 아무래도 장인장모가 또 개입도 많이 하시고 또 자녀 육아를 많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런 갈등은 계속 많아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럼 혹시 뭐 기억에 남는 어떤 사례나 뭐 이런 것들 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명절 때 항상 이제 사례가 되는 게 이제 아직도 이제 차례 제사 차례. 지나세요? 아니, 저희는 이제 없어요. 저희는 이제 안. 저희도 뭐 교회 다니지 말아서 안 하긴 하는데 아직도 많이 하시잖아요. 차례 제사. 근데 물론 이제 뭐 그걸 다 좋은 의미에서 하면은 문제가 없겠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남편 집안은 정말로 대대로 이제 차례 제사 이거 많이 하는 집안인데 아내 집안은 교회 열심히 다니는 집안이라서 네. 심지어는 장인 어른이 목사님이야. 목사님 따님이 완전히 그 유교적인 집안 차례 전통 집안하고 이제 결혼하게 되니까 이제 걱정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 오빠가 했더니 야 걱정하지 마. 우리 안 해도 돼도 안 해도 돼. 그 말 믿고 딱 결혼했는데 네. 결혼하자마자 1년에 12번을 해야 돼. 안 하면 막 뭐라고 하고. 이 종교는 종교.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거의 이 종교로 다툼이 그렇죠. 생겨버립니다. 뭐 어쩌겠어. 그럼 너 종교 바꾸라고 할 수도 없고 우리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있잖아요. 네.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뭐 이게 옳고 그름이 아니잖아. 서로의 종교는 인정해주고 배려를 해줘야 되는데 네. 이거를 강요를 하거든. 예를 들어서 남자는 여자는 야뭐 너 교회 다닌다고 해서 왜 절 안 해? 절해. 차라리 제사 지내. 그럼 못한다. 결혼 전에 약속하지 않았느냐? 언제 그런 말했어? 그러니까 약속을 반드시 합의해서 해야 돼. 예, 서면에 안 한다면은 그거 지나가는 말이지 그게 무슨 약속이야?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런 어떻게 보면 그게 혼전 계약이 그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결혼할 때 네. 결혼 생활에 대해서는 효력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차례 같은 거 강요하지 않는다. 뭐 이런 걸 쓰면 그건 효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다짐 받으셔야 돼 서면으로. 아 그거는 효력이 있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이걸 가지고 남편이 제사나 이런 걸 강요하지 않고 종교의 자유 인정한다고 딱 약속을 하면 그걸 만약에 어기면은 이건 남편이 잘못한 거죠. 네네. 그걸 나중에 이혼 사유를 할 수도 있고 위자료도 주장할 수 있죠. 아 이걸 가지고 예. 증거가 되니까. 그냥 뭔가 위자료의 근거 같은 거는 예. 되는 거군요. 그리고 아무래도 약속을 해서 말로만 하는 것보다 서면으로 하면 상대방이 그래도 좀 지키겠죠. 당신에게 약속하지 않았어. 딱 보여주면 그래 약속했지. 그러면 이제 아무 말 못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요거 하면 이제 나도 꺼내가지고 야 그럼 넌 이거 지켰어. 그렇죠.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집안끼리 나와서 야 이혼합시다. 그럴 수 거의 있는데. 계약서가 이혼으로 갈 것 같은데. 그래도 정말 중요한 거는 저는 서면을 남기는 게 좋다고 봐요. 네. 그러면은 종교 가지고 보통 이제 한번 이렇게 딱 분쟁이 생기면 거의 이혼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본인이 종교냐 가족이냐를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게까지 이혼을 고려할 정도시면 종교가 절대 포기가 안 되시니까 그런 그럼요. 거잖아요. 평생 믿어온 종교가 어떻게 쉽게 포기가 되겠어. 그렇게 그건 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건 뭐 여담이긴 한데 네. 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뭐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가급적이면 종교는 좀 같은 종교의 분들을 그러니까 미혼이시면 물론 사귀시는 분들을 뭐 그렇다 헤어지시라는 말씀 절대 아니에요. 앞으로 이제 미혼이신데 결혼할 사람이면은 같은 종교에서 만나는 게 그래도 좀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그거는요. 저는 무교인데 네. 예를 들어 뭐 아내나 뭐 남편이 이제 뭐 예를 기독교든 뭐 불교예요. 근데 이제 종교를 이제 같이 따라가. 강요를 막 하는 거죠. 강요를 해요. 강요하면 안 된다니까. 그거는 강요하면. 이혼 사유가 되는 그렇죠. 그 종교는 당연히 헌법상에 걸린대. 강요하면 안 되지. 권유는 되겠죠. 근데 권유가 내일 이제 꾸준히 교회 가자 우리 정서방 만나. 정서방 오늘은 교회에서 만나자. 오늘은 무당 가서 이제 전보자 전보자. 전부는 요즘 전부는 이제 아직도 많아요. 네. 그거 가서 뭐 하는데 본인이 뭔게 동의하면 되는데 그걸 강요하는 순간 그거는 안 돼요. 그러면 이런 것도 이거는 이혼 이혼 사유가 사유가 정리되는 되는 거죠. 거예요. 이런 네네. 것들. 그렇구나. 그러면은 결국에 이제 명절을 아마 이제 세는 분들 요 연휴 때 요걸 영상 보실 것 같은데 결국에 이제 가족 간의 갈등 같은 것들이 해결이 안 되니까 이제 극단까지 가서 이혼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런 걸 좀 해결하려면 뭐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 보세요? 저는 이제 항상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은 뭐 이거 너무 뻔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 상대방에 대한 배려심과 공감 능력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꼭 이렇게 분쟁이 너무 극한적으로 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결혼하는 거는 좀 본인을 좀 이렇게 좀 희생을 약간 해야 되거든. 네. 본인 희생을 하고 왜냐하면 또 상대방 가족이 있기 때문에 배려를 하고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죠? 왜 이러지? 아니면 내가 조금 그래도 양보하는 게 이런 생각 하셔야 되는데 양보들 안 하시거든. 내가 왜 손해 보는 짓에 그러면 서로 손해 안 본다고 하면 계속 이게 팽팽하게 부딪힐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본인이 좀 희생하고 근데 그게 결국엔 본인을 위하고 가족을 위한 건데 그 생각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자기 주장만 하고 내가 손해 보는 거 안 한다 이렇게 하니까 그럼 상대방은 손해 보려고 하나요? 그래서 이제 갈등이 좀 심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얘가 먼저 했어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따지지 말고 남 탓하지 말고 그러니까 따지고 남 탓하기 시작하면 나 탓하면 뭐 그 끝단도 없어요. 근데 이게 예전보다 늘어났잖아요. 어쨌든 네. 이혼도 많이 하고 하시는 게 그러면 결국에 점점 더 어떤 사회 어떤 뭐 분위기가 그렇게 남 탓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서 그런 걸까요? 이게 좀 그냥 아니면 그냥 개개인들이 조금 인내심을 가지면 될까요? 이게 어떻게 해결된다고 보세요? 저는 근데 억지로 참을 필요는 없다고 봐요. 제가 뭐 이혼 전문가서 그러는데 네. 왜냐하면 그거는 꼭 뭐 나쁘다가 아니고 네. 본인의 성향이거든요. 왜 우리도 뭐 그 요즘에 뭐 성격 검사 많이 한다고 하잖아요. 네. MBTI 많이 하는데 정말은 나는 내가 제일 소중해 이런 사람 있어요. 그 자기의 그 에고 자아가 네, 너무 네, 강하신 네. 분들이 있잖아요. 뭐 그거 네. 나쁘다고는 말 못하죠. 그 본인 성향이니까. 네. 근데 잘 생각하셔야 돼. 이런 분들은 사실 그런 분들은 결혼 생활에 적합한 게 아니거든. 본인의 그 에고 이드가 네, 너무 네, 강하신 분들, 자아가 너무 강하신 분들은 혼자 사셔야 돼. 네. 혼자서 멋있게 우아하게 사셔야 돼. 평생. 아니면 그냥 친구로만 지내든지. 왜냐하면 결혼하면은 자기를 좀 아까 말씀드린 희생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남한테 맞춰야 되고. 그러면 본인이 불행해지거든요. 네.